안녕하세요. 케어워커입니다. 지금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핵심 키워드 쪽집게 문제풀이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강은 제2장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만 내용이 좀 길어서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 그 요령은 참 잘 아시죠? 제 1강에서 했듯이 제가 핵심 키워드나 짧은 문장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해당되는 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 2강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 짠당감. 짠당감. 짠맛과 단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노인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 짠맛, 단맛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짜지는 법이지요. 짠당감. 이 반대는 쓴신증입니다. 쓴맛과 신맛을 느끼는 감정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쓴신증, 짠당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 명치부위 통증. 명치부위 통증. 명치부위 통증은 바로 위염의 증상입니다. 위염. 3.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 이것은 위궤양의 증상입니다. 위염이 좀 더 발전한 상태지요. 헬리코박터 위암 발전 원인균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다음 4. 복부종양. 복부종양. 이 복부종양은 위암의 증상입니다. 짠 음식이나 염장 음식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위암을 조심하시려면 이 짠 음식과 염장 음식을 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5. 장폐색 혈변. 장폐색 혈변. 이건 쉽게 아시겠지요? 대장암의 증상입니다. 이 대장암을 유발하는 것은 고지방.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숯불구이나 삼겹살이 대표적인 고지방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고칼로리, 그 다음에 저섬유소, 그리고 저자녀시기가 원인입니다. 6. 저자녀시기. 이 저자녀시기는 저도 예전에 많이 헷갈렸었는데요. 바로 햄과 소세지 같은 가공 음식을 말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몸에 좋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 저자녀시기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7. 부적절한 하재 복용. 부적절한 하재 복용. 이 부적절한 하재 복용은 보통 설사의 원인이 됩니다. 설사를 유발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이 부적절한 하재 복용입니다. 그리고 설사에는 흔히 물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섬유소. 섬유소는 당연히 변비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설사에는 이 섬유소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변비에는 섬유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비. 변비 역시 부적절한 하재 남용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하재 남용으로 인해서 배변 반사가 저하돼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변비에는 식물성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0. 관장. 관장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관장을 실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1. 기도조바저. 기도조바저. 이 문장에 나오는 것은 만성기관지염의 증상입니다. 만성기관지염. 그리고 이 기도가 좁아져서 발생하는 이 만성기관지염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부종, 과체중, 검은 피부색 등이 있습니다. 부종, 과체중, 검은 피부색. 그리고 노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폐렴이 무슨 폐렴일까요? 흡인성 폐렴입니다. 흡인성 폐렴은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서 염증이 생겨서 발생하는 폐렴을 말합니다. 보통
노인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다음 13. 호기성 천명음. 호기성 천명음 또는 쌕쌕하는 호흡소리. 쌕쌕하는 호흡소리. 예, 이것은 대표적으로 천식의 증상이지요. 호기성 천명음 하면 천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천식은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14. 기관지 확장 흡인기. 기관지 확장 흡인기. 예, 천식 환자들이 들고 다니는 기구지요. 이것은 결코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 천식 환자들이 사용하는 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다음 15. 늦은 밤 열 내리고. 늦은 밤 열 내리고. 예, 이것은 대표적으로 결핵의 증상입니다. 폐결핵의 증상이므로 이것과 함께 흔히 식은땀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근데 늦은 밤 열 내리고 하면 폐결핵으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폐결핵 환자를 감염 의심자를 접촉했을 경우에는 약 2주에서 1개월 사이에 1개월 후에 엑스레이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보호장구. 이 보호장구도 폐결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상자가 폐결핵이 의심되는 환자라고 해서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 업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요양보호 서비스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과 관련해서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감소합니다. 탄력성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최대 심박 출량도 감소하고, 심박 동수도 감소합니다. 그런데 심장과 관련돼서 딱 하나 증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심장 근육량입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량 하면 증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18. 일어설 때 혈압 낮아져. 이것은 기립성 저혈압의 정상이죠. 직립성 저혈압이라고 하고요. 일어서면서 어지러움 또는 실신이 발생합니다. 일어설 때 혈압 낮아져. 기립성 저혈압 혹은 직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19. 머리 아프고 뒷골 당겨. 이것은 대표적으로 동맥경화증의 증상이지요. 동맥경화증.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20.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를 무엇 때문에 물어보는 것일까요? 뇌졸중 환자의 마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양손 들어보세요. 또는 말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뇌졸중 환자의 그 마비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21. 의존성 부정. 의존성 부정이라고 하면 누를 때 함몰을 남기는 부정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눌렀는데 잘 피부가 다시 탄력성이 없어서 잘 되살아나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심부전의 증상입니다. 의존성 부전하면 심부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22. 연골 달아. 연골이 달았으면 퇴행성 관절염이 오지요. 퇴행성 관절염. 운동할 때 관절 부위에 통증이 오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 노인, 특히 여자분들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3. 이 퇴행성 관절염의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퇴행성 관절염의 좋은 운동. 바로 수영, 걷기, 체조 등입니다. 무릎이 좋지 않기 때문에 관절이 안 좋으니까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피하고 수영이나 걷기, 체조 등 간단한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24. 아침 경직 1시간 이상. 이 퇴행성 관절염도 아침에 경직이 오는데 이 경직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류머티스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아침 경직이 1시간 이상 지속 이렇게 되면 류머티스 관절염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골밀도 낮아져. 당연히 골이 밀도가 낮으니까
골이 비어 있는 상태지요. 예, 골다공증 환자입니다. 골다공증. 그리고 26. 골다공증 환자가 낙상을 했을 경우에 잘 걸리는 것이 예, 고관절뼈 절단입니다. 고관절뼈 절단. 예, 특히 여자분들, 남자분들, 노인들이 길 가다 넘어지면 고관절이 잘 부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골다공증이나 고관절 강화를 위한 운동으로는 무엇이 좋을까요? 예, 이걸 체중 부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체중 부하 운동. 골다공증과 고관절뼈 강화. 체중 부하 운동에는 산보, 걷기, 가벼운 조깅 등이 있습니다. 예, 체중 부하 운동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노인에게 가장 좋은 운동. 예, 그것은 가볍게 걷는 것입니다. 가볍게 걷기, 산책 또는 산보. 예, 이런 운동이 노인에게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그 다음 29. 기침, 웃음, 재채기. 기침, 웃음, 재채기. 이런 문장이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 바로 복압성 요실금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예, 여성 노인분들이 잘 걸리는 병이지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 절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이거는 뭐 단어 그대로 변이를 느끼면 바로 배출하는 그런 요실금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 31. 역류성 요실금. 역류성 요실금. 예, 역류성 요실금은 방광이 꽉 차서 조금씩 그리고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요실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실금의 복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역류성 요실금 이 세 종류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케겔 운동. 케겔 운동. 이 케겔 운동은 요실금 예방을 하는 운동으로 골반 근육 운동 또는 활약근 조이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케겔 운동하면 요실금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3. 잔뇨감. 잔뇨감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바로 남자 노인들에게 잘 걸리는 전립성 비대증의 증상입니다. 이 전립성 비대증의 다른 증상으로는 힘줘야 소변을 누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빈뇨, 자주 오줌을 누고, 또한 야뇨,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34. 도뇨관 교체, 방광 세척. 도뇨관 교체, 방광 세척. 예, 이것은 모두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도뇨관을 교체하거나 방광을 세척해서는 아니 됩니다. 35. 소양증. 소양증은 가려움증이지요. 예, 건조함이 원인이 되고 밤과 겨울에 더 이 소양증, 가려움증이 심해집니다. 예, 오늘 제2강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